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한 선교사가 방북 중에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됐고요. 2년이나 걸려서 석방이 됐는데요. 그의 기억 속에 있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통일담담은 케네스 배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임선아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통일담담에서 역시 그 방북했다가 억류되셨던 임현수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앞선 일이고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붙잡혀 계셨는데 방북 중에 억류가 되셨잖아요. 제가 2010년부터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관광으로 약 300여 명의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한 18번에 거쳐서 제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관광 여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네. 예, 제가 이제 억류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원래는 관광 사업 같은 걸 하셨던 건가요? 그때도 선교사 신분이셨나요? 물론 선교사 신분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를 알게 돼가지고 억류되기 전까지는 행복한 기억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뭐 장마당 같은 데 가서 물건도 사보고 뭐 가서 이렇게 음식도 먹어보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방문도 해보고 영어도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문화와 자연과 사람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붙잡히신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거를 네. 실수로 반입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서방 언론에서 제작한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이라든지 무슨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뭐 주워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런 불손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해서 붙잡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외로도 제가 이제 찍었던 뭐 사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알게 되고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예,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이유로. 네. 자, 그런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미국인을 억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2년하고도 5일 계셨어요.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다고. 네, 그 당시까지는 제가 이제 최장기 억류자가 되었고요. 15년 노동 교화형에 이제 비해서는 네. 뭐 짧게 있다 갔다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15년 살 걸 2년 억류? 네. 6.25 전쟁 이후에 네. 최장기 억류 미국인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갑자기 붙잡히셨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뭐 가슴이 철렁했고 뭐 공포감도 많았고요. 선교사로 들어갔다는 거와 또 그 사람들을 데려간 이유가 이제 선교 목적이라는 취조를 한 달 동안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조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한 300페이지 넘게 조서를 쓴 것 같고요. 뭐 잠도 거의 안 재우고 무릎을 끓여놓고 뭐 한 몇 시간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불러준 대로 쓰면 집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불러주는 대로 네, 그래서 그냥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조서를 작성하는 거를 했고 또 이제 지장을 찍고 이제 평양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평양에 가니까 검찰에 기소가 되고 국가전복 음모죄로 국가전복 음모죄? 네, 너무 그래서 무서운데요. 장성택을 처형했던 거랑 똑같은 제목이고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데서 이곳에서 뭐 아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가 장성택이 죽은 다음입니까? 방송에서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이런 게 다 방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처형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시지만 잠을 안 재운다든지 뭐 무릎을 꿇린다든지 이게 거의 고문 같은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막 버틸려고 하다가 굴복이 되나요? 그런 순간이 되면? 자기들은 미국의 핵무기는 무섭지 않다. 근데? 미국이 먼저 핵을 쏠 일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쏘지 않는 한. 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선교사 나부라기가 예. 들어와서 사상을 변질시키면 그러면은 수령님의 믿음이 깨지고 주체 사상이 타파돼서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보기로 처단해야 된다는 이제 정신 사상이라고 하는 체계를 저희가 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반대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야,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신이 오염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그렇죠. 말이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러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세요. 예, 기독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 이 세상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다. 선아 씨가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MZ세대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 아닐까 싶은데 저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세대를 떠나서. 예.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통일 담담에 출연하게 되면서 언론 기사를 통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정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고 또 억류라는 게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족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구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전원 다 구출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보통 뭐 한두 달, 뭐 서너 달 안에 해결됐던 일들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재판까지 간 적도 거의 드물고 그리고 재판 후에 이제 노동교화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화소에 보내진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웨덴 대사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구출한 얘기를 네. 정말 자부심 있게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인 게 미국에 있는데 왜 스웨덴 대사관이 나섰을까 싶거든요. 미국은 네. 이제 외교적인 관계가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뭐 캐나다인들이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붙잡힐 때까지는 그걸 이제 몰랐는데 네. 첫 해 크리스마스 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대사님하고 한두 명이 이제 같이 나오셔서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제 가족들이 썼던 편지들 이런 다 것들을 전해주시고. 이제 전달해 주시고 또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죠. 네. 북한의 노동교화소로 끌려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노동교화소 이름도 무섭습니다. 뭐 어떤 노동을 하는 곳입니까? 노동을 해서 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교화소가 아마 노동을 하는 교화소인 걸 알고 있고요. 제가 갔던 교화소는 이제 외국인 특별 교화소라고 해서 약 40~50명 정도의 이렇게 간수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외국인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을 40~50명이 관리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서 오전 6시에 기상해서 한 8시부터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도랑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잡일이라고 중노동이라고 예, 할 수 예, 있는 예. 곡괭이질 삽질 살살 이렇게 하는 그런 노동 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정도쯤 되면은 전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깜깜한데 재우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딱 앉혀놓고 저녁 10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왜요? 그게 거기 이제 규칙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0시가 돼야 침대에 누울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또 불을 또 환하게 켜놔서 뭔가 벌레는 다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벌레에 뜯기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실은 이제 보내게 되는 나날을 겪게 되었죠. 네. 이면수 목사님도 40~50명이 하나를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네. 진짜 겨울에는 손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진짜 손이 네. 꽁꽁 얼 정도로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같은 그렇습니다. 수준의-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저 겨울철에는 영하 한 17도, 18도에서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얼은 땅을 곡괭이질 삽질을 뭐 하고 뭐 이런 일들도 했고 예. 여름에는 또 한 36, 7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뭐 저기 막 물을 주전자로 한 몇 주전자를 마셔도 예. 화장실 한 번도 안 갑니다. 다 땀으로 나와서 아, 예, 한 3개월 정도 노동을 하니까 27kg가 빠지더라고요. 네. 예, 영양실조로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 노동을 할 때도 혼자서 합니까? 그 네. 아예 없습니까? 다른 저 혼자 배수들? 하고요. 나가서 일을 하면 총을 찬 사람들이 3명이 나와서 한 3m 정도, 3m 이렇게 3m에 3명이 이제 이 삼각형을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이분들도 힘들어서 이제 3명 나오다가 2명 나오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카메라로 뭐 보고 있고 제가 도망갈 사람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뭐 40~50명이 한 명을 관리하고 이런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북한 인권과 실상,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통일 담담.